요즘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건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75살 먹도록 살면서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건방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올해 75살이고요. 부산 해운대에서 아내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선박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은퇴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평생 큰 병 없이 살았다는 게 저의 자랑이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약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감기 걸려도 꿀물 마시고 배 아프면 매실차 끓여 마시고 그런 식으로 자연요법으로만 버텨왔거든요. 그래서 동년배들이 이것저것 약 먹고 있을 때도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부터였나요? 몸을 많이 안 움직이게 되니까 변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3일, 4일씩 변을 못 보는 날이 늘어나고 배는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 가잖아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평생 약 안 먹고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갈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컴퓨터 배운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인터넷에 변비라고 검색해 보니까 온갖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섬유질을 많이 먹으라는 거였어요. 현미, 통밀, 채소, 과일 이런 것들 말이에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요즘 너무 백미만 먹고 살았구나. 채소도 별로 안 먹고. 그래서 변비가 생긴 거구나. 그래서 바로 마트에 가서 현미하고 통밀빵 그리고 온갖 채소들을 사왔어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당근까지. 냉장고가 채소로 가득 찰 정도였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사왔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변비 때문에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아내도 그럴듯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섬유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함께 섬유질 위주 식단을 시작한 거예요. 아침엔 현미밥에 나물 반찬 여러 가지. 점심엔 통밀빵에 샐러드. 저녁엔 또 현미밥에 채소 위주 반찬들. 정말 성실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동네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변비에 뭐가 좋냐고. 그랬더니 다들 섬유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자기가 양배추 좀 먹고 좋아졌다고 하고 또 다른 친구는 고구마 많이 먹으라고 하고 모두 섬유질이 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역시 자연요법이 최고다. 병원에 가서 약 먹을 필요 없이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며칠 지나니까 변비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변을 보는 게 조금 수월해졌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내가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섬유질 많이 먹으라고 조언도 하고 병원 갈 필요 없이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젊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저는 평생 약 없이 몸의 자연 치유력만으로 살아왔거든요. 감기도 소화불량도 두통도 다 자연요법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의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 몸은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의사들은 이론만 알지 정작 내 몸 상태는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자연요법에 의존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좀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배가 자꾸 팽팽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고 변비는 좀 나아졌는데 다른 불편함이 생긴 거죠. 처음엔 몸이 새로운 식단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장이 적응 중인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혹시 섬유질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그랬더니 정말 그런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섬유질 섭취량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다고. 하루에 25g에서 35g 정도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섬유질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현미밥 2공기에 나물 반찬 잔뜩. 점심에 통밀빵 4-5개에 샐러드 한 접시. 저녁에 또 현미밥에 채소 반찬들.
거기다가 간식으로 사과도 하루에 2개씩 먹고 고구마도 매일 쪄서 먹었어요. 아마 하루 권장량의 3배, 4배는 먹었을 거예요. 아내가 걱정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 적당히 먹으라고. 하지만 저는 아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섬유질은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배가 점점 더 부르고 가스도 많이 차고 심지어 복통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복통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통증이었어요. 식은땀이 줄줄 나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구토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깨어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아픈 거예요. 심지어 의식이 흐려질 정도로 아팠어요. 그때서야 아내가 119에 신고한 거예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온갖 검사를 받았어요.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CT까지.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장폐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장이 막혀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은 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최근에 섬유질을 많이 드셨냐고. 저는 그제서야 말씀드렸어요. 변비 때문에 한 2주 동안 섬유질을 엄청 많이 먹었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예전에 맹장 수술을 받을 때 장유착이 있었대요. 그런 상태에서 섬유질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장폐색이 생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섬유질이 좋은 건 맞지만 제 경우엔 독이 된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좋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병을 만든 거였어요.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다 맞는 건 아니었던 거죠.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배를 열어서 막힌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어요. 수술 후에는 며칠 동안 금식을 해야 했고요. 그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들들이 부산으로 달려왔고 며느리들도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해줬어요. 제 고집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인터넷 정보만 믿고 제 몸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기 전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섬유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개인차가 있다고. 특히 나이가 들고 기존에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그리고 변비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왜 처음부터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지 않았을까? 자존심 때문에, 약 먹기 싫다는 고집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퇴원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작은 증상이라도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요. 정기 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고요. 변비 관리도 의사 선생님 지도하에 하고 있어요. 적당한 섬유질 섭취와 충분한 수분 그리고 가벼운 운동. 약도 필요할 때는 처방받아서 먹어요. 지금은 변비도 완전히 해결됐고 다른 불편한 증상도 없어요. 정기 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시고요. 가족들도 이제는 안심하고 있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주변 분들께도 자주 얘기해요. 건강 정보를 인터넷에서만 찾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라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얼마 전에도 한 친구가 관절염 때문에 글루코사민을 많이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일단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라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태준이 내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다고. 병원에 갔더니 글루코사민보다 다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건강하다는 게 병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건강하다는 게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적절히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복잡해져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변화들이 생기고 기존에 몰랐던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 정보나 경험담만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저는 75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건강이 뭔지 알게 됐어요. 건강하다는 건 병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와 협력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요즘은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는 기본이고 필요하면 내시경 검사도 받고요. 예전 같으면 이런 검사 받는 걸 부담스러워 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안심이 돼요. 그리고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인터넷 찾아보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거죠. 변비 관리도 지금은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에 맞게 식단을 짜주셨거든요. 하루에 섬유질 20g 정도만 섭취하고 물은 하루 1.5리터 정도 마셔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산책을 해요. 아내와 함께 해운대 해변을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생활을 하니까 변비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약도 필요할 때는 부담 없이 먹어요. 예전엔 약 먹는 걸 패배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도구로 생각해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끔 젊은 분들이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이제 의사 말만 맹신하시냐고. 자연요법의 장점도 있는 거 아니냐고. 물론 자연요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자연요법도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개인의 상태에 맞아야 해요. 제가 섬유질을 많이 먹은 것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변비에 섬유질이 도움이 되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제 경우엔 장유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런 개인차를 혼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의학적 검사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요법을 하더라도 의사와 상의하면서 해야 하는 거고요. 요즘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 건강 정보가 있어요. 좋은 정보도 많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고요. 특히 개인 경험담 같은 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처럼 평생 자연요법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몸의 상태가 변하고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변화를 인정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게 진짜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집에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들이 있어요. 혈압약, 소화제, 그리고 필요할 때 먹는 변비약까지. 예전 같으면 이런 약들을 집에 둔다는 것 자체를 싫어했을 텐데 이제는 든든해요. 아내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에요. 예전엔 저희 부부가 약 안 먹는 걸 자랑으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필요한 약은 제때 먹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손자들이 놀러와서 할아버지가 약 먹는 걸 보면 신기해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설명해줘요.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병원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이니까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가족들도 안심하더라고요. 특히 아들들이 좋아해요. 아버지가 드디어 현실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신다고.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아버지가 고집 부리지 않고 병원 말씀 잘 들으시니까 걱정이 덜하다고. 가족 전체가 편안해진 거죠.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함이에요. 75년을 살았다고 해서 내 몸을 완전히 아는 건 아니에요.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에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만 믿고 고집 피우면 저처럼 큰일 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인터넷에만 검색해봐도 같은 증상에 대해 수십 가지 다른 정보가 나와요. 그 중에서 내게 맞는 정보를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는 수년간 의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환자를 진료한 전문가거든요. 그분들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물론 의사도 사람이니까 완벽할 순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인터넷 정보나 개인 경험담보다는 훨씬 신뢰할 만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다니는 병원 의사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정보에 대해 물어봐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거든요.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제 상황에 맞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그분 말씀이 환자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보는 건 좋은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정보를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이제 저는 건강 정보를 볼 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봐요. 예전엔 좋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했는데 이제는 먼저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요. 제 상황에 맞는지 주의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적용해요.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서 어떤 운동이 관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바로 따라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다음 병원 가는 날에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운동이 일반적으로는 좋지만 제 무릎 상태로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다른 운동을 추천해 주셨고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만약 혼자 판단했다면 무릎을 다쳤을 수도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생활하니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건강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요. 혼자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니까요. 가끔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저의 변화에 놀라워해요. 그렇게 병원 싫어하던 태준이가 이제는 정기 검진까지 받는다고. 처음엔 나이 들어서 의기소침해진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경험담을 들려주면 다들 고개를 끄덕여요. 자신들도 비슷한 고집을 부리다가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고.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더라고요. 특히 한 친구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혈압약 먹기 싫어서 계속 버티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이에는 자존심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가족들 걱정시키지 않는 게 진짜 효도라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고집 부리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내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아들들은 회사 일도 제쳐두고 병원에 왔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내 건강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가 아프면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관리를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기 검진 받고 의사 말씀 잘 듣고 필요한 약 먹는 것. 이 모든 게 가족에 대한 배려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손자들도 이제 할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할아버지가 약 안 먹는 걸 신기했는데 이제는 건강하게 관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자기들도 나이 들면 할아버지처럼 현명하게 건강관리를 하겠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해보니 제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고집과 자존심보다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고 병원에 가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거나 주변 사람들 경험담을 듣고 따라해보고.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방법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걸요. 특히 우리 나이대는 젊은 사람들과 몸의 상태가 다르거든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약물 대사도 달라지고 기존에 몰랐던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창피한 일도 아니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정보를 볼 때도 조심하세요. 좋은 정보도 많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거든요. 특히 개인 경험담은 참고만 하고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는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요즘 약들은 예전과 달리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아요. 적절한 약물 치료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들만 해도 그래요. 혈압약 덕분에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화제 덕분에 소화불량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관리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정기 검진도 꼭 받으세요. 귀찮고 비용도 들지만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더 경제적이에요. 큰 병이 되기 전에 미리 관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고생도 덜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도 건강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말씀하시고 가족들의 걱정 어린 조언도 귀담아 들으세요. 저는 이제 75살이지만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싶고 아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현명하게 건강을 관리해야겠죠.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건강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진짜 재산이 되는 것 같아요.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제가 75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법입니다.